최초 상태에서 다시 웹서버에 접속해서 이 화면 띄우는 것까지 저는 최초 상태로 가야 되니까 그건 먼저 해주고 현재 가상머신 상태는 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복원 됐고 최초 상태로 됐으니까 이거 새로 고침하면 무한 로딩 되죠? 그러면 복원까지 했고 다시 떼낼 수 있도록 시작. 로그인된 상태로 열리죠. 이 상태는 IDC에 있는 컴퓨터고 서버실 들어가서 실제로 작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세팅이 가능한 거고, 그런데 여기서 하는 거는 좀 불편해요. 왜냐면 IDC 내부를 보면 알다시피 거기가 그렇게 막 여유로운 공간도 아니고 그렇게 막 쾌적한 환경도 아닙니다. 일단은 장비도 불편하게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 상태에서 외부에서 원격 접속했을 때 마스터 계정으로 작업할 수 있게 계정을 하나 추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도 설정하고 비밀번호는 똑같은 걸로 하겠습니다. 비밀번호까지 했고 그런 다음에 아직은 랜 카드가 안 켜져 있죠. 랜 카드 켜졌고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해 보면 켜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도 10.0.2.15로 잘 나오고 이제 IDC에서 나올 건데 이제 포트 포워딩만 하면은 푸티 접속 되겠죠? 그럼 포트 포워딩 해주면 되고요. 이름은 뭐 크게 다르게 안 할 겁니다. 호스트 포트는 똑같이 게스트 IP는 내가 접속할 리눅스 서버에 IP를 써야죠. 포트는 둘둘로 그리고 웹서버 뚫어야 되는 거 그냥 여기서 바로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D 그리고 어차피 여기랑 아니다 그냥 하죠. 포트는 아까처럼 8010으로 할 거고 웹서버 뚫어야 하니까 게스트 IP 동일하고요. 게스트 포트는 80으로 해야죠. 확인 2번 누르면 포트 포워딩 세팅은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푸티로 원격 접속해야 되니까 푸티 켜주시고요. 여기까지 왔으면 다르면은 이거 삭제해야 돼요. 필요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다른 게 아니죠. 똑같으니까 안 지워도 돼요. 그래서 이걸로 접속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까지 해주고 로그인 했으면 이제 루트로 가야죠. 왜냐면 내가 들어온 계정은 마스터 계정이니까 관리자 권한을 주기 위해서 수로 가야 돼요. 그리고 또 랜카드 자동 활성화도 해야 되죠. 그래서 랜카드 자동 활성화에 관련된 설정 파일을 찾아야 되는데 뭐 없다고 나오죠. 그럴 땐 업데이트 db 한번 써주면 되고요. 그래서 로케이트로 다시 한번 찾게 되면 맨 위에 있는 거 요게 설정 파일 경로죠. 그래서 이거를 수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온부트의 값을 no가 아니라 yes로 바꿔주고요. 저장하고 나가기 바꿨으니까 바로 적용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네트워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재부팅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스에다가 등록해야죠. 내가 작업할 계정을. 수도스도 마찬가지로 경로를 모르겠으면 로케이트 수도 뭐 이런 거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뭐 하나도 모른다는 가정을 해보자면 수도어스 이거예요. 그래서 복사해 놓고 Q 눌러서 나가고 BIM 들어왔으면 여기서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죠. 찾으려면 그 루트가 여기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루트를 찾겠습니다. 슬래시 하나 입력하고 검색어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8개 중에 2개라는 뜻이에요. 화면에 보이는 건 2개죠. 이거는 다음 거로 넘어갈 거면 N, N, N 해서 이 루트 밑에다가 코리아 IT 계정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A 입력해서 끼워넣기 모드로 갔다가 코리아 IT 똑같이 써주고 이 간격은 탭으로 조정하면 돼요. 여기까지 썼으면 저장하고 나가기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수도스에 등록까지 마쳤어요. 이제 루트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엑시트로 빠져나와서 마스터 계정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일단 수도에 잘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도 한번 해주고 비밀번호 입력했을 때 뭐라 안 하면 문제없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업데이트 DB 같은 거는 중간에 한 번씩 테스트 하기 전에 해주시면 좋아요. 일단 업데이트 DB라는 이 명령어가 입력되면 하는 일을 하루에 정기적으로 실행합니다. 이게 정해진 시간마다 실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해도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찾으려는 게 분명히 있는데 안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때는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해서 이제는 패키지 매니저 염에 채널 추가해야 되죠. 그래야 웹서버, 엔진엑스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일단은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채널 추가하기 전에 Y 옵션 줘야 돼요. 질문할 거니까. 그러면 채널 설치될 때까지 기다리고 자, 그러면 채널을 추가한 뒤에 업데이트 할 건데 자, 이 순서대로 하면 좋은 점은 뭘까요? 지난 시간에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업데이트는 일괄적으로 해당 패키지 매니저 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니까 만약에 채널 추가하기 전에 업데이트 먼저 하면은 또 채널 추가하고 나서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엔진엑스 최신 버전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듀플리케이트 세션으로 들어와서 여기다가 수업 페이지에 내용 있죠? 엔진엑스 최신 버전으로 하는 거 여기에 있는 nginx.repository 이 파일 안에다가 이런 내용을 쓰는 겁니다. 지금 이 파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앞에다 수도는 쓸 필요가 없고 들어와서 끼워넣기 모드로 바꾼 다음에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세요. 했으면 저장하고 나가기. 그럼 이제 업데이트가 될 때까지 잠깐 대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업데이트는 완료됐고요. 엔진엑스를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물어볼 거니까 Y 옵션 넣어주고, 네, 엔진엑스 최신 버전 설치까지 완료했고요. 이제 아직 설치만 된 상황이니까 켜야 되고 부팅했을 때 알아서 자동 활성화 되도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켜는 거죠. 활성화는 이네이블. 그러면 켜졌으면은 상태 확인하는 거.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리눅스 내부에서 wget으로 접속해보는 거죠. 내부에서 내부로 요청을 보내보는 겁니다. 그러면 205K 나왔으니까 잘 나왔고, 이제 이거를 출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나와 있고, 이 화면에 있는 문서를 웹브라우저에서 보게 하면 돼요. 그래서 127.0.0.1에 우리가 포트를 8010으로 들었죠. 안 되는 이유는 방화벽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끔씩 지금 이거는 시크릿 모드라서 쿠키가 저장 안 되는데 그냥 일반 브라우저 있죠. 여기서 열면은 쿠키가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컨트롤 R 눌러서 새로 고침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방화벽을 꺼야 되니까 방화벽을 끄기 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D까지 붙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방화벽이 켜져 있으니까 끄겠습니다. 방화벽 끄는 건 스탑이고,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켜지지 않게 할 거니까 디세이블로 해서 완전히 비활성화까지 했습니다. 상태를 확인해 보면 꺼져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바로 나오죠.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웹서버 세팅이에요. 여기에 추가적인 뭐 설정이랑 운영하려는 거 올리는 작업을 해서 이 화면에 보이게 하면 되겠죠. 그런 거는 뭐 다음에 할 거고, 처음으로 돌려놓고 웹서버 세팅까지 하는 것까지 했어요. 연결까지 했고, 그래서 이런 실습 위주의 수업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내용을 뭐 새로운 거 나왔다, 또 배웠다 그러면 같이 해보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 거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기본 흐름만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뭘 해야 될지가 좀 알게 되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했던 이 실습도 그 순서를 풀이 올려 드릴 거니까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 번씩 복습해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구글링 해도 되고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뭐 리눅스 초기 웹서버 세팅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자료 나오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근데 이것도 보려면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이 바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념적인 흐름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